하염없이 낮아지는 주택 가격 덕분에 정말 좋은 전원주택들도 무척이나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의 경우도 낮아지는 전원주택의 가격 속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대폭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공짜나 마찬가지인 가격대로 전부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커다란 하천이 위치하고 있고 하천을 따라 조성된 농로기를 통해 귀여운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시거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운동을 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이 위치한 마을도 실제로 외지분들의 거주 비율도 상당히 높았으며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게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노후 생활을 영위할 만한 조용하면서 살기 좋은 지역을 찾고 계셨다면 영상 속에서 설명드리는 상세한 주소를 통해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이 보입니다. 해당 주택은 2016년도에 매매된 거래 내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당시 거래된 금액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저렴하게 진행 중이고 거래된 지 약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건축물의 상태가 좋고 넓은 마당 덕분에 답답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꿈같은 전원생활이 가능합니다.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 본격적인 물건 소개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 속 댓글창을 통해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확인한 뒤 대박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물건과 금매보다 저렴한 주택들을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주택에서 조금 더 위편으로 위치한 마을회관 앞입니다. 저는 물건지에 오면 가장 먼저 마을회관을 방문해 실제 거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편인데요. 해당 주택에 관련한 내용을 더불어 숨겨진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처음에는 조금 두렵더라도 꼭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을분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해당 주택의 숨겨진 권리나 안 좋은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 걱정하실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대문 방면으로는 7m에서 8m 폭의 도로로 이뤄진 국유지 정식도로이며 모든 면적들이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하고 있어 아무런 분쟁의 여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체통엔 꽤 많은 우편물이 쌓여 있고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문 안으로 위치한 주택을 살펴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상태로 남아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앞마당은 잔디와 조경수목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도 너무나 좋은 현황을 보여줍니다. 주택의 측면으로 이동해 전체적인 외부를 확인해 보더라도 울타리를 통해 지적 도상 내용과 비슷한 경계를 보여주고 있고 울타리 경계를 따라서도 수많은 조경수목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측면으로도 4m 폭의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하고 있어 도로 사용에 관련한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토지는 두 필지로 이뤄져 있습니다. 전원주택이 건축된 대지는 450제곱미터 136.1평이고 바로 옆으로 위치한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270제곱미터 81.6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취득 가능한 토지의 전체 면적은 720제곱미터 217.8평입니다. 모든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와 확실히 접하기에 추가적인 토지를 확보하거나 돈을 주고 도로 지분을 취득하실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지와 토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164.28제곱미터로 49.6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130.18제곱미터 39.3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벽은 목재 판넬, 창호는 샤시 창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2004년 4월 16일로 20년 가까이 된 주택이지만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2016년도에 매매된 내역이 있어 그 당시 매매를 진행하며 리모델링을 진행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내부로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 배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난방은 기름 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 중입니다. 토지 위로 식재된 조경소와 조경석은 모두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됐으니 추가적인 진행사항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방향의 측면을 확인해 보더라도
지금 당장 수리를 요구하는 내용은 쉽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 매매를 진행하신 뒤 리모델링을 했더라도 보수를 진행해야 할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관련해선 조금 더 신중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3m 폭의 도로와 접한 곳으로 이동해 살펴보면 대지와 별도 경계 구분 없이 사용 중인 토지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토지 위로 건축된 조그마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매각 제외 상태로 남아있지만 사실상 여러분이 취득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 복잡하게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비워진 지 꽤나 시간이 지난 편이라 마당으로 여러 가지 폐기물과 쓰레기 등이 소재하긴 하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정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은 어떠셨나요? 물론 부족하거나 아쉽게 느끼셨을 분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토지 면적과 좋은 현황을 보유한 주택을 지금 가격대에 취득 가능하다는 점 자체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땅땅정보통이 설명해드리는 정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고 꼭 현장에 직접 방문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를 확인하고 주변 환경과 상세한 입지, 그리고 금액적인 내용과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토지들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지별 번호는 이렇게 설정한 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270제곱미터로 81.6평입니다. 두 번째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450제곱미터 136.1평입니다. 두 필지 모두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취득에 제한될 만한 사항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이루어져 있어 농취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 위로 건축된 조그마한 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물건 소재지의 사실조회를 요청한 결과에 의하면 현황상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이나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된 건축물이 일부 확인되기 때문에 농지의 본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조성된 건축물이 아닌 경우 향후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당연히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1973년 1월 1일보다 늦게 건축됐기에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기에 소유자분께 철거를 요청해 주시거나 대지로 지목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지에는 현재 아무런 문제사항이 없으니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바로 앞으로 접한 도로를 확인해보면 대문 방향으론 7m에서 8m 폭의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하고 측면으로는 4m 폭의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합니다. 그러니 집 앞으로 바로 주차가 가능하고 도로 사용에 관련한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내용 중에서 노란색 경계면이 주택입니다. 2층으로 이뤄진 주택의 면적은 130.18제곱미터 39.3평이고 1층은 28.9평, 2층은 10.4평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2004년 4월 16일입니다. 정확한 내부 구조는 공개되지 않아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충분한 면적 덕분에 내부에서 생활하실 때 부족하거나 불편한 점을 체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제시외 건물들이 소재합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번에서 디귿번은 현재 매각에서 제외된 상태의 건물이고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제시외 건물 리을번과 미음번이 있습니다. 해당 제시외 건물들은 스탠파이프조의 PC 지붕으로 이뤄진 가축시설이고 면적은 2.2평, 2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건물들의 면적은 144.68제곱미터 43.7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바로 앞으로 상당한 넓이의 도로가 소재하고 앞마당도 확보되어 있어 채광량도 좋은 편에 식재된 수목들 덕분에 프라이버시 보호에서도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 소재에 위치합니다. 집 주변으론 과거에 운영하시던 축사들이 보이긴 하지만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곳이니 혐오시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지방도와 국도를 통해 밀양시청까지 접근성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위치 자체가 경남에 속하고 있긴 하나 경상북도에서도 접근하시기 좋아 대구분들도 많이 방문하시는 곳이고 부산이나 창원 등 경남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접근성이 더욱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2016년도에 거래된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취득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니 금액적으로 봐도 부담감이 전혀 없고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해서도 걱정할 일이 없는 살기 좋고 저렴한 전원주택입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금액과 권리 분석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밀양, 양산, 부산, 김해, 창원, 함안, 창녕, 고령, 대구, 경산, 청도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밀양시청까진 자차 기준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구와 경산에선 자차 기준 1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되고 창원, 김해, 양산에선 자차 기준 1시간 정도, 부산까진 1시간 10분 정도면 도착이 가능하니 표시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주변으로 오시면 남동측으로 밀양시청이 보이고 서측으론 창녕, 북동측으론 청도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밀양시청과 밀양 IC까지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시기에도 좋고 집 주변으로 개설된 국도와 지방도가 있어 자차만 보유하고 계신다면 아주 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택 주변으로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작용하지만 집에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청도면 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하시면 시장과 하나로마트를 포함해 은행과 각종 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으로 이어진 도로는 왕복 2차선의 지방도를 통해 진입하시다 대략 여기서부터 2.4km 정도를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꽤 깊숙하게 이어진 도로지만 포장 상태도 좋은 편이고 빨간 깃발을 통해 도로 확장 공사가 예정 중임을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공사가 완료된 곳도 있지만 아직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곳도 존재하니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과거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남겨진 도로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넓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물건지 주변으로 전원주택 단지가 조금 더 개발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도로를 통해 들어오시면 집 앞까지 직진만으로 이동이 가능하니 찾아오시기에도 너무나 좋은 편입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지입니다. 머니옥션에서 제공해드리는 지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이러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음을 확인 가능하고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더라도 토지 경계 내에 정확하게 건물들이 안착하고 있어 분쟁의 여지가 없다는 점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 앞으로 국유지 정식도로와 확실히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9,900원, 1년 78,000원의 전국 모든 정보를 확인 가능한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840, 소재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 1707-2번지 외 한 필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2억 5,500만원에 평가됐고 현재 수해 유찰로 인해 9,100만원 낮아진 1억 6,30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금액표를 확인해보면 추가적인 유찰 시마다 2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4회차엔 1억 3천만원, 5회차엔 1억 400만원, 6회차엔 8,3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2016년 7월 달에 전체 2억 5,400만원, 평당 186만원에 거래된 내역과 비교해보면 지금도 상당히 저렴한 수준임을 확인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면 평당 30만원에서 54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건물 가격은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은 1억 1259만원, 평당 51만원에 평가됐고 건물은 1억 5049만원, 평당 343만원에 평가됐지만 현재 유찰을 통해 아주 낮아진 가격대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토지의 평당 가격을 살펴보면 현재는 평당 33만원이고
4회차엔 26만원, 5회차엔 21만원, 6회차엔 16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물은 현재 평당 220만원이고 4회차엔 176만원, 5회차엔 140만원, 6회차엔 112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편으로 전체 평당 가격도 계산해 두었으니 잠시 멈춰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살펴보면 지금 표시되는 제시외 건물을 제외하곤 모두 매각에 포함됐다는 점을 확인 가능하며 토지는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 답은 81.6평, 대지는 136.1평으로 전체 217.8평입니다. 그리고 2층으로 구성된 주택이 소재하고 매각에 포함된 제시외 건물을 포함하면 전체 43.7평의 면적입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확인하면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 소재 평전마을 내에 위치하는 토지와 주택으로 주위는 마을 취락,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이고 답으로 지정된 토지는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마당으로 사용 중이고 대지는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사용 중입니다. 두 필지 모두 남동측으로 소재한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며 제반 급 배수시설 및 위생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수차 방문한 바 폐문부재하며 전입세대 열람 결과 채무자겸 소유자와 가족들이 전입되어 있지만 실제 방문해 살펴봤을 때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님과 대화를 하며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저녁에 간혹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관련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2020년 9월 24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하면서 저렴한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필지 중 하나의 필지가 농지로 지정되어 있어 농취증 발급이 필요하니 해당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관청에 문의해 농취증을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을 탐험하며 좋은 물건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회원분들께 제공해드리는 혜택들은 가입 후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